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도사 애국TV입니다. 자,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를 통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자시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요즘 문다엣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데 해외 이주 관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자시군은 어떤지 이 점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풀이는 해놨기 때문에 이분의 자시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힘으로 잘 안 되는 게 자시군이거든요. 그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이제 살아생전에 자기가 두 가지를 못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옛날에 우리 조미료 하면은 미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원이 지금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 삼성에서 옛날에 계열 분리되기 전에 제일제당에서 미풍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손전도 하고 공을 들였는데 미원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원이라는 회사는 조그만한 회사고 삼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고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이것은 안 되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병철 회장님이 안 됐는 게 이 자식 농사는 제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이 6분이 있습니다. 딸이 3명이 있고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삼성의 상속자가 실질적으로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가 아들 중에서는 세 번째인데 첫째, 둘째를 제치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위에 장남들이 있었지만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자식이라는 게 아무리 부모의 어떤 그런 능력하고 상관없이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를 봐보면은 태종 이방을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이게 힘도 있고 굉장히 뭡니까? 기질이 강한 임금인데 그래도 양녕대군이라는 첫 아들이 엄청나게 애를 먹이니까 그것도 뭡니까? 그 충녕대군이라고 그 셋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줬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이 잘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세종대왕이 됐지만은 어쨌거나 이제 자식이라는 것이 이게 잘 되지가 않는데 이 자식도 자기의 팔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자식운이 어떤지 그 부분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953년 1월 24일 이렇게 본인의 프로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를 알 수 없으니까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이분의 사주를 한번 구성해 보면은 이분은 임진년생입니다. 임진년생인데 용띠입니다. 임진년, 개축월, 을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자시군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사주 팔자 안에서 이제 간성을 자시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6글자 안에는 간성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시군 자체가 기운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 6글자 사주 원판에는 없으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지장간에서 보면은 지지에 있는 노란 글자로 되어 있는 그 축 안에 세 가지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 중에서 이제 신금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자식의 어떤 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이 신금은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딸이 지장간 안에 들어있는데 이 신금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을신충으로 해가지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을목이기 때문에 화촉가고 이 딸은 뭡니까? 신금이기 때문에 예리한 어떤 그런 칼날의 어떤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화초를 베어버리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가 않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딸이 해외 이주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속으로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도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괴롭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게 정상적인 어떤 그런 가정 같으면은 아버지가 대통령이면은 본인이 이제 아무리 이제 해외에 가고 싶어도 아버지가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는 한국의 대통령은 한국의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한국에 있어도 될 건데 저렇게 이제 해외 이주를 가고 자녀를 또 뭐 해외 학교에 입학시키고 이런 거는 정말로 그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문재인 씨 부부가 이 자식 문제로서는 굉장히 골머리가 아프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아들도 어쨌거나 취업 비리 이런 문제로 신문에라든지 심지어는 자기 진영에 있는 누굽니까? 경기도지사에 있는 이재명 씨가 문재인 씨 취업 비리건까지 거론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자식운은 팔자 안에서 굉장히 약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식운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부모는 이제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자식들은 정말로 큰 투자를 안 했는데도 자식들이 열심히 해가 자수성가를 하고 부모한테 효도를 하는 그러한 집안도 많습니다. 또 그런 집안들은 또 자식의 어떤 운이 그 사주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굉장히 자식 운이 강합니다, 이게. 자,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 사주 팔자 안에 이것이 그러한 에너지가 기운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볼 적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식 기운이 약할 때에는 자식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그 열심히 국민의 편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뭡니까 최고 문제가 지금 거의 국민들이 배가 고파 못 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북한에 퍼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살아야 나중에 북한을 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OECD 22개국 중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꼴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도 골고루 써야 됩니다. 우파 좌파를 떠나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정말로 뭐 김상조 씨라든지 이 앞에 장하선 씨라든지 굉장히 어떻습니까? 편향된 사람들 아닙니까? 전부 다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거의 참여연대들은 보면은 거의 실물 경제를 잘 모르고 사회의 어떤 그런 비판만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집단이라 해야 됩니까? 어떤 그러한 단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말로 경제는 실물 경제를 알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뭡니까? 요리책만 보고는 장사가 안 되거든요. 실제 자기가 요리를 만들어 보고 해야 손맛이 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정말로 아무리 그런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람을 잘못 써버리면은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정말 하루아침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실제 일하는 무슨 고속도로 놓을 때는 정주영 씨 회장하고 같이 건설 현장에서 뛰고 뒹굴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 고속도로 놓을 때 도로 누워가지고 반대를 한 사람이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 같은 사람인데요. 정말로 우리는 국민의 감정을 건드릴 것이 아니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을 한다면은 그것이 자식의 기운에도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 자식들도 잘 되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마치겠습니다.